그런데 저 길이 그거 보자마자 속으로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코라드 다들 저랬지. 그리고 그때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 다 재취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참으면은 복이 온다고 했나요? 열심히 참아서 이렇게 또 꽃이 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마음고생이 끝났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은 KB자산운용의 라이즈 ETF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주 휴전 소식. 어젯밤 그렇게 시끄럽더니 결국 휴전이 되었군요. 야, 어젯밤에 또 트럼프 살벌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했죠. 오늘 밤 한 문명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경고했는데 그런데 결국 극적 타결이 나타났고요. 2주간 휴전에 서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고 하고 유가 당연히 급락했고요. 환율도 급락하고요. 그리고 오늘 10일부터 파키스탄에서 미국이랑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 노이즈는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막 급락하고 있는 유가 관련주라든지 전쟁 수혜주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잠시 급등하고 그리고 오늘 막 올라간 애들이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으나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건 단기 노이즈일 뿐 결국 이 방향성 오늘 급등한 친구들이 앞으로 더 급등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언제 노이즈가 나타날지 그리고 또 노이즈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오늘 내일은 크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건의 시간이 왔다.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우크라 재건. 그런데 이게 이란에서 먼저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건설주가 미쳤어요.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 재건에서 큰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당분간은 재건주가 많이 뜨거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아까도 그랬다시피 종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겁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그때는 전쟁 수혜주가 급등하고 재건주가 크게 빠지는 그러한 시소게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이런 관련주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써놓는 게 대응하기 편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극심한 저평가. 자, 하루아침에 21만 2천원까지 왔습니다. 결국 전고점이 코앞이고요. 이 정도면은 이번 주 내에도 전고점 탈환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이 말이 안 됐죠. 진짜 혹자가 말하는 35만원 목표가 거기 근처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355조 원. 자, 기리분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하루에 1조 원을 번다는 소리고요. 메모리 가격이 견조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자, 삼전 믿어봐야겠죠. 그리고 삼전이 오르면 코스피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러면 또 코스닥 시간은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최근 바이오 투심이 많이 안 좋죠. 다음입니다. B2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남짓 이어진 조정으로 인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손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들 잘 버티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B2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자, 수익이 안 나니까 B2 할 생각이 쏙 들어갔겠죠. 그리고 딱 2월에 주변 주식 게시판 이런 것들 보면은 기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나 이제 전업 투자자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 길이 그거 보자마자 속으로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코라드 다들 저랬지. 그리고 그때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정말 뜨거웠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 다 재취업했습니다. 자, 어쨌든 B2가 많이 줄었다는 의미는 과열되었다는 증시가 좀 많이 잠잠해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기름들 좋은 수익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 길이 또 장이 좋아질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나도 곧 간다. 다른 2차전지는 잘 가는데 LG엔솔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해요. 하지만 IM증권은 이제는 다르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어요. 이번 실적이 저점으로 ESS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세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뭐 LNF든 삼성 SDI든 엄청나게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LG엔솔 왼쪽에 보다시피 여전히 바닥권인데 하지만 결국은 다른 2차전지랑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56만원 유지. 다음입니다. LG전자, 나도 로봇주요. LG전자 주주분들 계신가요? LG전자의 실적이 호실적이고 이제는 로봇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DB증권의 목표가를 14만 5천원으로 상향. 자, LG로봇은 일단 부품, 액추에이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정용 로봇에 진출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산업용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가전은 LG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로봇도 가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가사 로봇, 거기에 LG전자 마크가 꼽혀있는 그러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요즘은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식은 상황인데요. 추후 로봇주가 갈 때 LG전자도 움직일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로봇주의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산 로봇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로봇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등 우려 국가가 만드는 로봇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로봇 완제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카메라도 그렇고 센서도 그렇고 컨트롤러도 그렇고 중국이랑 관련된 그러한 부품들을 규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 수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침 내일 기아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지 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보니까 이제 피지컬 AI, 자율주행이랑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전부 다 10% 내외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내일 또 연속성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천당 제약 논란만 계속.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이제야 터지는 게 뭔가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계약 규모가 많이 과장되었다는 이야기가 당연한 이슈입니다. 거기에 주사제,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주사를 입으로 먹는, 경부지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인데요. 그런데 이 특허권을 삼천당 제약이 안 들고 있다, 이러한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아니라 대만 기업이 대신 특허 출원을 했다, 이러한 논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우리가 들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ETF에서 삼천당 제약이 빠지는 작업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ETF에서 기관들이 전부 다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기관들의 매도세가 멈추면 단기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쉽게 투자할 종목은 아니겠죠.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강세장 온다. 개인적으로 슬슬 올해 말 그리고 내년이면은 미장과 코인장이 곡장보다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관점에서 뭐 코인의 10%, 미장이 한 30%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는 바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장기 보유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장기 보유자 지갑에 코인이 많이 들어갈수록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막 증시가 쭉쭉 하락하다가 사람들의 거래도 뜸해지고 그때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저점 매수한 다음에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또 결국 시간 지나면 그때가 증시 저점 아니겠습니까? 코인도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코인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다만 여전히 양자모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은 존재한다는 소식이네요. 다음입니다. 차량 이부제 시작. 에너지 위기가 끝날까요? 일단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서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짝수만 들어가고 내일은 홀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군요. 자, 다만 이부제 대상에 전기차, 수소차 들어가나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도 제외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1,500조 돌파. 국민연금의 돈이 1,5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500조만 원금이고요. 1,000조는 뭘까요? 투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참고로 2020년 5년 전만 하더라도 기금 규모는 830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915조로 늘었다가 그때부터 하락장을 맞았죠. 22년대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런데 23년부터 다시 크게 늘어나서 1000조를 돌파. 24년은 1200조, 25년은 1300조. 그리고 올해는 1500조를 드디어 돌파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 늘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코시국 때 딱 그런 말 들었거든요. 1990년생은 이제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은 쏙 들어가겠구나. 나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국민연금은 진짜 주식 투자 잘하는구나. 안정적으로 하는구나.
가끔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국민연금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네 돈도 아닌데 그걸로 뭐 주가 하락을 방어하냐? 그런데 보통 그 전략이 맞았다는 것도 우리가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군의 조종사를 어떻게 찾았나? 자, 이건 너무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란에서 미군 비행기가 격추당해서 조종사를 찾았던 그 작전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 조종사가 이란 쪽으로 넘어갔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많이 자존심을 구긴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군은 그 조종사를 48시간 만에 찾아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기술이 사용됐나 봤더니 유령의 속삭임이라는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름이 그럴싸한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엄청난 기술인데요. CIA의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의 심장 박동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진짜 미쳤죠? 그래서 산골짜기에서도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미군 조종사를 찾아냈다는 소식입니다. 야, 도대체 미군은 뭘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기술도 엄청나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